자, 봅시다. 여러분,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이런 법칙이 여러분들의 개인적 인생에 영향을 줄까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떨까요? 자, 봅시다. 에잇. 자, 두 번째, 이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전 우주의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밀하게는 고립계에서의 반응의 자발성을 표현해주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얘를 좀 그 편리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우주에서 항상 이 자연계에서는 항상 고밀도, 고농도, 고압 조건에서 저밀도, 저농도, 저압 조건으로 이런 식의 현상적인 표현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죠, 바람. 바람. 그래서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람은 이건 그 뭐야? 중학교 때 과학만 중학교 과학만 배워도 나오죠.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게 개념화해서 만든 현상들에 대한 공통적 속성을 묶어 만든 개념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렇다면 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치아 교정 해본 사람. 해보세요. 나도 교정했거든요. 나도 교정했는데,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단면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잇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를 가지런히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정. 그럼 그 교정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 교정을 할 때 어떻게 주냐면, 요 이에다가 우선 이게 구조물을 하나 붙이죠. 보통 금속으로 된, 뭐 요즘은 뭐 막 투명한 플라스틱도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보통 금속으로 되어 있는 보철물을 여기다 대고 브레이스를 건 다음에, 이 브레이스를 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힘을 주죠, 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스 장치를 걸고 이제 무슨 와이어를 넣어서 안으로 밀어내 들어가는 그런 힘을 딱 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요 2가 이게 이제 2죠, 2. 이게 치아인데 얘가 지뢰로 작동합니다. 레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힘을 딱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힘을 직접적으로 받는 요 잇몸 여기가 자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걸 딱 주게 되면 여기가 압력이 가해지겠죠. 맞나요? 누르면 그 잇몸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를 토대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잇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있겠죠. 어떻게 된다? 가수분해가 돼서 세포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저런 물리 의존, 그러니까 압력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힘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가수분해가 돼서 세포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역으로 지뢰 효과에 의해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살짝 저압 조건이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촉진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오래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잇몸 자체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잇몸의 구조가 좀 약해지고 바깥쪽의 잇몸이 새롭게 강화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유지가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그냥 가수분해라는 말을 쏙 빼고 알짜 물질 이동으로만 생각하면 고압 조건에서 저압 조건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치과 대학에서 그 교정학을 처음에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뭐냐면은 치아 교정학이라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죠. 연력학 제2법칙이 확립이 된 건 20세기 초죠. 그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연력학 제2법칙을 완벽하게 확립을 하는데 실제 그게 인간의 몸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1980년대에 뭐냐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아주 생물학의 유명한 논문에 이 세포들에 대한 압력 의존성 관련 실험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아마 네이처에 논문이 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생물학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이 세포들에 대한 압력 의존성이 알려져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인간의 몸 역시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인간의 몸 역시 이것도 자연적인 거예요, 부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 자체는 자연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이 연력학 제2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면 인간의 몸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연력학 제2법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비슷한 예시 중에 또 하나가 피부에 갑자기 생긴 조그만 혹
없애기. 자, 여기서의 혹이라는 게 무슨 뭐, 이게 뭐 전래동화 중에 혹부리 영감님 하듯이 뭐 이렇게 큰 위대형 말고요. 이런 말고. 우연찮게 이제 내 피부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뿅 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났을 경우 갑자기 이제 없던 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드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진짜로 좀 좁쌀 같은 게 막 갑자기 났다. 고 하면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보자면 종양일 수도 있거든요. 암일 수도 있어요. 뭐 사실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런 걸 없애고 싶다. 그럼 사실 또 이런 걸 또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또 피부과 갈 수도 있죠. 그럼 요즘은 막 피부과 시술이 뭐 엄청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이저 칼 같은 것들로 깔끔하게 딱딱딱 끊어내 준다고요. 아시겠죠, 요즘은? 근데 이제 그런 그 현대 자연과학 기술이 없었던 옛날에 저 피부에 난 저런 거 당연히 옛날 사람들도 미용에 신경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옛날 지금이나 뭐. 그럼 저런 게 나면 좀 보기 싫잖아요. 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없애? 확 쥐어뜯어? 확 쥐어뜯으면 어떻게 돼? 피가 줄줄줄 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러면 쟤를 어떻게 없애?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다가 8 하고 여기에 머리카락을 묶어둡니다. 아주 옛날에 썼던 방법이에요. 요즘은 피부과 가면 뭐 금방 되니까 그냥 그냥 의사가 해준 대로 하세요, 그렇죠? 하는데 말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현대의학이 발전되기 전 옛날에 저렇게 조그맣게 이게 뭐 뾰루지 톡 같은 게 톡 나면 그 주변을 머리카락으로 딱 묶어둬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고 한참 두는 거예요. 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머리카락으로 묶어둔다는 얘기는 이 머리카락으로 여기에 있는 이 혹 부분에 이렇게 외력을 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외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확대해서 그려봤을 때 외력이 가해지면 이 부분에서 세포가 가수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완전 좁아지게 되는 거죠. 완전 좁아져서 협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으로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착이 벌어지고 그럼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중단이 돼 버리면 이쪽에서 어떻게 된다? 괴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말라가지고는 딱딱해지면서 무슨 때처럼 나중에 똑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협착이 돼 버렸으니까 상처 없이 깔끔하게 똑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원리가 아까 얘기했던 치아 교정 원리하고 뭐 달라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속옷 라인. 속옷 라인 알아요? 왜? 이게 그 반주 입으면 반주 그 밴드가 들어가 있는 선 있잖아요. 어? 거기 쏙 들어가 있죠. 나처럼 배가 이렇게 불불 나온 사람도 팬티가 걸치는 그 라인에 이게 살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또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리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들도 속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뚱뚱하건 말랐건 속옷을 다 입을 텐데 그 속옷을 입고 1년, 2년, 10년, 20년 살잖아요. 그러다 딱 그 위치가 계속 이 속옷 밴드에서 계속 압력을 받겠죠. 그럼 그 부위가 가수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뚱뚱하건 말랐건 관계없이 그 부분은 약간 쏙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우리 몸에서 벌어진 일들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와 되게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거의 근본적 차이는 뭐죠? 가장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바로 비례와 대칭입니다. 비례와 대칭. 그래서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는 안 그런데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의 그 특징,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뭐 소위 얘기하면 뭐 연예인처럼 예쁘다 할 때 그런 우리가 원하는 상업적인 외모 있잖아요. 그 상업적인 외모의 그 어떤 비율은 보통 이거예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턱하고 이제 이마 요 사이 비율이 비슷할수록 최근 상업적인 얼굴 패턴이 돼요. 이게 눈의 위치가 전체 얼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최근 트렌드에선 아닌 얼굴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뭐 연예인처럼 예쁘다 막 어머 쟤는 뭐 비율이 좋아요라고 하는 건 이 눈의 위치예요. 눈의 위치가 얼굴의 거의 중간에 오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진짜 예쁜 얼굴은 사실 누구예요? 진짜 예쁜 얼굴. 바로 아기 얼굴이잖아요. 아기 얼굴이 눈이 어디쯤인 줄 알아요? 아기 얼굴이 눈이 딱 중간쯤 있어요. 여기 애기들은. 그래서 애기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거의 같아요. 자, 느낌 오죠? 딱 이렇게 눈을 이렇게만 그려도 아기 같죠?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율이 커서도 유지가 되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얼굴들을 좀 상업적으로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좌우대칭에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여러분 똑같을 것 같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이 어떻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와 연예인이다, 와 예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기할 정도로 좌우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와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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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이 좌우 대칭을 유지해 주는 것만도 사실은 내 얼굴을 예쁘게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좌우 대칭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눈의 위치 같은 게 달라요. 이쪽은 조금 높은데 이쪽은 조금 낮고 뭐 이래요. 실제로. 코도 콧구멍이 있는데 한쪽 콧구멍이 좀 더 클 수 있고요. 정말이에요. 코도 약간 한쪽으로 약간 살짝 돌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보통 그래요. 근데 연예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눈의 위치, 코 대칭 이게 양쪽이 완전 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양쪽 대칭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얼굴의 대칭은요, 사실은 막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대칭이에요. 특별한 유전적 질환이 없다면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얼굴이 대칭이에요. 그래서 아기 얼굴은 누가 봐도 예쁜 거예요. 물론 그 아기들 중에도 뭐 특별해서 예쁜 아기들도 있긴 하지만 뭐 모든 아기라고 다 예쁘진 않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아기 얼굴들도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기 얼굴들은 좌우 대칭이며 눈의 위치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는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아기 때는 좌우 대칭이다가 크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의 좌우 대칭 문제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바로 뭐냐? 여러분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힘이 엄청나게 강한 근육이 있어요. 그게 어디게요?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이건 힘이 엄청나게 강한 근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악관절이에요. 앙앙앙 하는 씹을 때 쓰는 관절 있죠. 그 근육 있죠. 이 악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힘이 엄청 세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먹어야 사니까요.
그럼 냠냠냠 잘 먹을 수 있게 이쪽 근육들이 아주 발생해 있는데, 아주 이제 발달해 있는데, 밥을 먹는데 습관적으로 한쪽 근육만 많이 쓴다고 쳐봐요. 밥을 먹는데 한쪽으로만 막 씹어요.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많이 씹고요.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많이 씹거든요. 그럼 한쪽으로만 막 씹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운동도 계속하면 근육이 커지니까 씹기도 계속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만 냅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평소에 아무 일 안 해도 여기가 잔뜩 텐션이 걸려 있겠죠. 그럼 이놈의 근육이 얼굴 전체를 아래쪽으로 당겨요. 그러면 얼굴이 살짝 이렇게 비대칭으로 바뀌어요. 좀 과장해서 그리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즉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지로 얼굴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내 얼굴에 약간 비대칭이 느껴진다면 그때 뭐를 한번 느껴보는 게 좋냐면, 밥을 먹을 때 내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씹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밥 먹을 때 의식적으로 왼쪽으로도 한번 씹어보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편한데 이쪽은 좀 어색하다 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좀 더 씹어요. 알겠죠?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씹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없어질 때쯤에는 양쪽을 골고루 씹으라고. 그러면 내 얼굴의 대칭이 어느 정도 찾아져요. 알겠죠? 이렇게 막 확 바뀌는 건 아닌데,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다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치아 교정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얼굴 대칭도 조절하고,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 내 인생과 관계가 있어 없어? 내가 치아 교정도 됐고 얼굴도 예뻐지고 하면 내 인생은 똑같아? 영향 없을까?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 하면 그게 내 인생과 관계가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 인생에 아주 깊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이쯤 나 해줄게요. 자, 장수라는 말이 있죠. 장수. 결의원이 장수가 뭐야? 오래 사는 거. 사실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나의 유일한 삶의 뭐냐면 나의 바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야? 결이야? 결이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몰라? 몰라? 그다음 저기 민주원이 꿈이 뭐야? 자연사. 예, 자연사가 꿈이다.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예, 맞아. 맞아요. 예, 편하게 자연사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알겠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 사실 죽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자연사 하는 거. 그래서 노래도 있죠. 우리 자연사 하자라는 노래도 있죠. 그 노래 알아요? 우리 자연사 하자는 노래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의 노래인데. 건우는 꿈이? 아니, 생각 안 해봐서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에는 꿈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는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원더풀이기 때문에 이게 이후의 꿈이 뭐냐를 생각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고 뭐냐면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배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꿈을 묻는다면 아까 이제 저 누구야 저 민주원이는 자연사라고 했는데 나는 장수예요. 그리고 나의 진짜 꿈은 영생이에요. 영생. 나의 진짜 바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예, 한 2만 년쯤 살고 싶어요. 진짜. 예, 정말로. 그게 나의 목표거든요. 나의 꿈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 필요 없어. 뭐 유명해. 아유 그것도 싫어. 막 괜히 귀찮아. 그다음 뭐 지위가 높게 권력을 아유 됐어. 난 영생이야. 영생. 나의 꿈은.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엔트로피적 해석. 이도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첫 번째.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아? 자, 생명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감소다. 자, 왜냐? 생명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뭐예요? 생명을 구성하는 대부분, 내 체중의 70%가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여기 내부에 있는 물이나 바다에 있는 물이나 뭐 특별히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겠죠?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7, 80kg 정도의 7, 80kg 정도의 물이 바다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것과 이 피부라고 하는 이 거죽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무질서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뭐 어디 가도 무질서도가 더 크고 당연히 어디 가도 무질서도가 작겠어. 당연히 생물 안에 이 거죽 안에 들어있는 물질 체계가 당연히 이 지구 주변에 있는 물질 체계들보다 훨씬 무질서도가 작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 걸로만 놓고 보면 생명 자체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감소된 상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우주에서 물론 이제 우주는 이제 우리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우주 혹은 우리 지구에서 생명 발생은 사실 뭐합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우리 눈에 생명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막 새들이 새끼도 놓고 알도 놓고 뭐 이럴 텐데 그때 내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해서 우리 전 지구의 꽃을 이번 봄에도 내가 피워야지 해가지고 내가 막 억지로 애를 썼더니 꽃이 피고 막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도 안 해도 뭐 꽃도 피고 막 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상식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요 1, 2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있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해야 돼요? 시스템 엔트로피하고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생명이 나타나는 건 지금 상식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생명 현상 자체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 같으니 우리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전 우주 어딘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크기의 엔트로피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 우주에서는, 전 우주적 관점의 어떤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엔트로피의 반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수고로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우주의 굉장히, 우주 자체의 주변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한,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확률을 뚫고 어려운 확률을 뚫고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선 첫 번째 1. 생명 입장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증가하는 상황이 뭘까요? 생명 입장에서, 생명이라는 그 시스템 입장에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엔트로피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정답. 데스야. 죽음이요. 왜? 죽어버리면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내 몸이 이제 썩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썩는 다음에 그냥 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썩어서 분해자에 의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나 원소들이 전 지구적으로 분산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야말로 원래 생명이었던 것의 가장 큰 엔트로피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오래 살려면 어떻게? 내 몸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내 몸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법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내 몸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을 믿는다면 연력학 제2법칙 관점의 해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맞죠? 만약에 내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알라의 말씀을 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연력학 제2법칙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연력학 제2법칙의 가르침대로 살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뭐 죽어서 뭐 하나님 세상으로 간다, 윤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종교적 관점인 거고요. 연력학 제2법칙 관점의 죽음은 엔트로피가 극대로 커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오래 사는 거지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내 몸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내 몸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바로 똥 싸는 거예요. 쉬하는 거예요. 바로 배설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잘 보세요. 똥이 여기 배 속에 있다고 하죠. 있을 거 아니에요. 똥 없는 사람 있어? 똥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똥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변이가 있어가지고 아우 매려 해갖고 내가 그래가지고 똥을 부직부직 쌌어. 그러면 여기 있던 똥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이 똥덩어리가 여기 있을 때와 똥덩어리가 여기 있을 때 당연히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커져? 당연히 얘가 엔트로피가 훨씬 커진 거 아니야. 왜? 나중에 어떻게 될 테니까. 얘만 따로 막 분해돼서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저게 내 몸 안에 있었는데 내 몸 안에 있던 게 빠져나와서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켰지. 그럼 그 덕에 내 엔트로피는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잘 배선하는 게 바로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장수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내가 화장실에 가서 되게 힘들다. 뭐 예를 들면 변비가 있다. 라는 거는 엔트로피적 관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생명을 오래 유지하고 싶거든 가장 됐다. 이거 지금 몇 시죠? 25분? 거의 다 됐다. 여러분 잘 들려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잘 들려요? 잘 들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습니다. 또 잠깐 끓는 좀 봐주셔야겠죠? 이게 참또 큰일 날 뻔했네. 있어 보자. 우쭈. 이놈의 충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잘 먹고 잘 싸는 것처럼 생명이 중요한 게 없다. 알겠죠? 두 번째 바로 잠입니다. 자는 과정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는 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시체처럼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잘 때 어디가 가장 활성화되죠? 잘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의 뇌를 스캔해서 NMR 이미지를 보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뇌를 활용하는 수준보다 더 이상으로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뇌가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를 시켜서 사람을 가만히 있게 뇌가 사람을 조절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뇌가 이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해요. 쫙 스캔을 하면서 뭘 찾아내냐면 글리치, 오류를 찾아내요. 몸에 생기는 오류.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젖산도 쌓이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세포가 찢어져서 염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꼭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하루를 움직이다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어디 살짝 부딪힐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과도하게 관절을 움직여서 여기 어디 조그맣게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지 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생긴 젖산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몸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장 속에 또 똥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이 스캔을 다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뇌가
거기서 증가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일들을 해요. 바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을 치료해요. 어떻게? 그 염증 주변으로 더 많은 수분과 더 많은 영양분과 더 많은 효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염증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뱃속에 똥이 과도하게 차 있을 경우는 이 똥을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장 운동을 활성화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는 동안 장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빨리 배출되기 쉬운 상태로 이 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바로 화장을 가서 뿌죽뿌죽 싸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게 밤 동안 뇌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잘 봐. 오래 살고 싶어. 똥을 잘 싸라. 잠을 잘 자라.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원리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단순하며 우리 주변에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원리들이 진짜 위대한 진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문제에서 얘기하는 자,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영생할 수 있나? 자,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영생한다 라고 하면 그 생명은 고립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은 기본적으로 열린 개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기본적으로 열린 개인데 먹지도 자지도 싸지도 않는데 그럼 외부하고 물질 교환을 안 하는 생명인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은 무슨 개인 거야? 고립개인 거지.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고립계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하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먹지도 싸지도 않으면 생명은 반드시 죽어. 알겠죠? 뭐를 믿는다면? 연력학 제2법칙을 믿는다면. 알겠죠? 다른 신념이나 다른 종교 체계를 믿는다면 먹지도 싸지도 않으면서 영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을 믿는다면 먹지도 싸지도 않으면 생명은 반드시 죽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 연력학 제2법칙 관점에서 이러한 영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건 다른 종교 체계나 신념에 따라서는 영생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종교 체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 믿거나 알라의 말씀을 믿거나 신선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먹고 자지 않아도.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을 믿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과 신념 체계를 갖냐에 따라 나의 행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것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됐다. 지난 5일간 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볼펜 고마워요. 가만히 있어보자. 친구들 친구들 가면 안 돼. 치효, 그 다음에 준영, 호친, 그 다음에 승빈, 그 다음에 예진, 승빈. 오케이, 됐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결이, 그다음에 민추, 그다음에 민추, 그다음에 그다음에 건우, 원열, 그다음에 재우, 박재우, 재우. 오케이, 됐다. 오, 고마워요. 됐다. 짜잔. 여러분 안녕.